요표 한 장으로 전국 학군을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우리 가정 형편에 맞는 그런 가성비 지역을 보는 것도. 근데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다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늘은 또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학군 지도로 많이 알려져 계시고 심정섭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교육 전문가인데 네네. 학군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유명해져가지고 네네. 제가 요즘에는 이제 학군 전문가로 방송도 나오고 또 이렇게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골에 살고 계시죠? 네네. 어떤 연유로 이렇게 하시게 된 겁니까? 다들 이제 물어보시죠. 농어촌 전형이나 의대 지역인재 전형 노리고 간 게 아니냐 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8살, 6살인데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 20년 입시하면서 어느 정도 몸 튼튼 마음 튼튼에 공부 그릇이 된 친구들이 이제 대치동에 오면은 경쟁력 있게 좋은 입시 결과도 많이 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중하위권 학생들은 거의 뭐 엎어져 있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새로운 어떤 교육적인 대안을 조금 마련하고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어렸을 때 자연 속에서 아날로그 감성을 기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 아이를 키우면서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좋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학군 지도 심정섭의 학군 상담소의 저자이신 심정섭 작가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동산 조정기 학군 아파트의 가격 방어력,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학군이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네네. 미국 금리가 오르고 난 다음부터 아파트 가격이 많이 이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학군 아파트는 잘 안 떨어진다. 그래서 보통 많이들 기대하는 게 여기 와서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여기 오고 집도 사고 그랬는데 한 뭐 6년 7년 지나고 나니까 집값이 뭐 2배 오르고 막 이랬다. 그래서 2마리 토끼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니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또 역으로 점점 우리나라는 학군 좋은 곳이 아파트 값이 비싼 곳이 되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오는 대표적인 학군 아파트 우리 도곡 릭스이지 않습니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가격은 좀 떨어지더라도 및 전세가는 굉장히 떨어지지 않죠. 그러다가 2010년부터 한 2015년까지가 서울 부동산 침체기였어요. 계속 대치동 아파트 가격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2014년부터 보시기 시작하면 전세가가 설설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부동산 침체기에는 대치동 아파트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전국에 있는 선호하는 학군 아파트를 매매가랑 전세가 기준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거든요. 최상위는 이제 뭐 대치동이죠. 그리고 이제 잠실이라든지 아니면 목동, 수도권에 있는 학군지.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대치동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도곡 렉슬 같은 경우는 거의 33억이고 전세가 15억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이제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제가 좀 현실적으로 드리는 조언은 우리 가정 형편에 맞는 그런 가성비 지역을 보는 것도 답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무리하게 학군을 이사하시기보다 우리 가정 형편과 아이들의 어떤 공부 준비도 그거를 보고 움직이셔도 가능성을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세종은 전세가 2, 3억대예요? 그렇죠. 그 신축 아파트인데도 그리고 학군 아파트인데도 어느 정도 공부하는 걸 봐서 잘한다고 그러면 이제 더 상급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오늘 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표 한 장으로 전국 학군을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서울에 있는 비학군지에 있는 학교보다 좀 더 나은 학업 성취도라든지 특목자사고 진학률도 보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보통은 이제 학군이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은 택지지구에 학원권이 생기면 그게 학군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학군의 정의를 초등 5, 6학년 때 이사 걱정하지 않고 중고등 6년을 쭉 살 수 있는 거. 그것이 진정한 명문학군이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일반고가 힘을 내주고 다채로운 동네. 그렇죠. 그래서 초중까지는 세종이 무난하고 그런 좀 뭔가 걱정이 된다면 뭐 잘 아시겠지만 충청권 같은 경우는 공주 한일고도 있고 사대부고도 있고 특목자사고 라인이 좋은 데가 또 있으니까 그렇게 진학을 할 수도 있고, 영 불안하다 그러면 대전 둔산 쪽으로 이사를 가는 그래서 거기 있는 학원가를 이용하는 이런 전략도 써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해볼 수 있고, 전세 3, 4억대에서는 사실 가성비가 제일 좋은 수도권에서 영통입니다. 영통!
이게 학주 근접이라는 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라이딩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가 학교 마치고 학원 갔다가 집까지 걸어오는데 안전하고 선호하는데 예. 학원, 학교, 집 이 가까이 붙어 있는 학학주 근접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영통이 아이가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부평도 상당히 승목 라인이 굉장히 좋고 부천이나 목동에서 중하위권을 하는 것보다 부평에서 어느 정도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특목자 사고를 생각하는 이런 전략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인천에서나 송도에서도 불안하면 다 목동으로 넘어옵니다. 서부권이 학군이 조금 이렇게 안정적인 곳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동이 점점 커지는 그런 광역 목동권이죠. 뭐 잘 아시는 목동은 중학교 한 학년이 거의 400명대입니다. 네, 맞아요. 충청 인재 전형을 천안은 또 쓸 수가 있습니다. 북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삼성고도 마찬가지. 훨씬 더 거주 비용도 줄이고 또 아이의 어떤 교육적 기회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죠. 좀 이런 좀 흩어지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저도 천안으로 이사 갈까요, PD님? 우리 방송 천안 스튜디오 5, 6억대 아파트입니다. 목동을 보통 이제 많이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서부권에서 목동 가기 전에 한번 고려해 볼 곳이 우장산 학군. 우장산이요? 네, 우장산이라고 명도계곡 옆에가 바로 우장산이죠. 거의 우장산. 학군 고민이 되면 도장 깨기식으로 여기서도 안 되는데 바꿔준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맹모 삼천지교가 되려면 애가 맹자여야 된다. 네, 맹자여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검증이 돼서 경쟁력이 있으면 좀 더 강한 데 가면은 더 본인이 또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그런 여지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학군에서도 중하위권인데 학군지를 바꾼다고 그러면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목동으로 가는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 뭐 이렇다고 생각하면 우장산 학군 정도에서 초중 정도를 보내보면서 아예 공부하는 걸 보고 필요하면은 목동으로도 학원을 또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도는 좀 어떻습니까? 인천은 이제 독특하게 송도로 완전히 신도심이 생기면서 학군 수요들 다 송도가 빨아들여. 네, 블랙홀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앞에 포스코 고등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영종도로 가면은 과학고나 국제고 송도가 학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전세 5억대에 신축 아파트 살면서 중학교까지는 학군 고민이 없는. 지방에는 어디가 있나요? 지방은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대구 수성. 여기는 특목자 서구에 별로 관심이 없고 수능을 잘 보고 의대를 가는데 관심이 있더라고요. 대구는 뭐 그냥 의대밖에 없습니다. 서울대도 아니더라고요. 서울대 뭔데? 오로지 대구뿐만 아니라 영남권 전체에서 공부 좀 한다. 대구 수성은 약간 대치동 비슷하고 월성동은 약간 목동 비슷해요. 광주는 특목자 서구가 없습니다. 그렇죠. 과학고등학교가 영재학교인데 광주 지역 전형으로 해서 뽑아주는 인원이 좀 있거든요. 일반고에 사립고등학교들이 많아서 호남권에서는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봉선동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세 15억 이상 어딥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대치동 반포가 되는 경우고 이 정도 되면 집을 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냥 다른 지역에서는 다 지금 사는 거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기준을 좀 말씀드리는 게 가장 큰 취지는 무조건 대치동 목동만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반포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가정 형편에 맞는 그런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치동은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특목자사고가 안 됐습니다. 학교를 좀 서열화해가지고 좀 죄송하기는 한데 전국에 한 1,700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울대를 7, 8명 이상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의대를 한 3, 4건 이상 보낼 수 있다. 그럼 서울대가 7, 8명 되면 연고대까지 합치면 3, 40명 정도 되는 거고 재수해서라도 인서울 탑 10은 가겠네? 라고 하는 데가 이제 가고 싶어 하는 곳인 거죠. 내신 경쟁 강도가 좀 약하면서 어느 정도 입결도 괜찮고 면학 분위기가 괜찮다라고 하는 곳이 200위권. 영신여고, 광문고 그 정도 학교가 좀 생소하네요.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한영고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이긴 한데 광문고도 입결이 한 200위권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남녀공학적인 대안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로도 좀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있고요. 자, 송파랑 강동은 역시 보인 배제 남학생을 둔 어머님들의 원투펀치인데 내신 시험지를 좀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항상 추천드리는 학교죠. 학교 알림이에 보면은 성취도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5등급자 내신에서 2등급 안쪽에 들어야 내가 그 학교를 간 의미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실력으로 최소한 2등급 안쪽에 과목별로 들 수 있는 학교가 어딘지를 가야 그나마 살아남는 것이지 앞으로 수시가 계속 더 좀 쌓이 커질 것 같기도 하던데 그냥 정시만 보시는 전략은 이제 좀 그만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대신 요거 진짜 죽여버리던데요 내신 그냥. 근데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다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서울 비학군지 같은 경우도 무조건 사실 학군지로 가는 것보다
저는 좀 중학교 때 내신 좋게 해가지고 네네. 경북성발 자율고 같은 데도 있잖아요. 자사고는 굉장히 비싸니까 예. 좀 쉽지는 않은데 아까 공주한일고라든지 하진고, 뭐 남해해성고라든지 사회고고. 뭐 충청권에 비평주나 1등 학교들이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자사고나 뭐 이렇게 보내기 너무 힘들고 강남 이주까지 힘들다 그러면 그런 전략적 선택도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지가 외대부고 용인 지역 맞아요. 전형이 있기 때문에 네. 최상위권 학생들이 외대부고를 노리고 뭐 떠나지 많이 않는 보이죠. 수요가 또 네,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외대부가 안 됐을 때 그럼 어떻게 되냐? 수지에 있는 200권 학교들이 좀 올라오고 그 올라오고. 대표적인 게 홍천고등학교 같은 네, 경우는 그쵸. 점점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인 수지 제가 강의원 가고 그럴 때도 굳이 분당으로 안 가셔도 되고 여기서 좀 지키면서 학군을 지키는 게 지역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가 그런 안 말씀을 됐을 좀 때 많이 때문에 드렸습니다. 수지풍도 홍천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자꾸 분당으로 가는 수요가 또 생기는 거죠.